지난 몇 년 동안 이 어드미션 트렌드가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라는 것에 모든 분들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2024 올해도 마찬가지로 정말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오늘 그 대표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스탠리라는 학생은 지금 몇 달 동안 미국의 에듀케이셔널 분야의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GPA가 4.42, weighted GPA죠. SAT 1590, 거의 perfect score. AP 9개 학생은 코딩에서 뛰어난 실력가입니다. 13살 때 앱을 출시할 정도였거든요. 그 앱이 Rabbit Sign이라고 그래서 e-sign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e-signature 종이에 사인하지 않고 이 컴퓨터에서 사인할 수 있는 피 받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Rabbit Sign은 프리예요. Unlimited Free e-signature. 이 앱을 출시한 학생이 바로 스탠리라는 아시안 중국 계통 학생이에요. 그러면 스탠리 학생이 어느 학교를 어플라이 했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스탠퍼드, 그 다음에 MIT, Cornell, WashU, Washington University, Georgia Tech, UC Berkeley, UCSB, CMU, Cal Poly, UCLA, UCSB, UC Davis, UC San Diego, University of Wisconsin, U Maryland, University of Illinois, University of Texas, U Michigan 이렇게 18개를 원서를 제출했는데 2곳만 됐습니다. 그리고 UC만 5개를 했죠. 그 18개의 학교 중에 그가 2곳을 합격하였는데요. 조지아 텍이 안 됐고 UC 사나 바브라가 안 됐고 카네기 멜론도 안 됐고 캘폴리도 안 됐고 UCLA, UC 버클리 다 안 됐고 UC 데이비스, UC 샌디에고까지 다 안 됐습니다. 어드미션에서 이 지오그래피, 지역은 매우 중요하죠. 앞이 실리콘밸리예요. 거기에 사는 학생들은 스타트업에서 팔로 알토, 실리콘밸리, 스탠포드 하면은 테크놀로지 쪽과 스타트업의 최전선이잖아요. 스탠포드를 코앞에 놓고 그리고 바로 가까이 버클리가 있는데 특히 남학생들의 그 CS 메이저들은 그러니까 STEM 쪽이죠. Study of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쪽인데 이 학생은 CS, Computer Science 쪽이에요. 그러니까 Asian 남자가 스탠포드 버클리 코앞에서 프라임 로케이션에 경쟁이 아주 심한 곳이었거든요. 아주 불리한 포지션에 있었던 거예요. 먼저 스탠리 학생이 어플라이 했던 학교 중에 가장 합격률이 낮고 경쟁이 치열했던 스탠포드만 놓고 잠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지오그래피가 불안하다. 팔로알토, 스탠포드 지역이었다. 그런데 그 높은 경쟁 속에서 가장 또 치열한 곳이 있죠. 바로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입니다. 스탠포드가 있는 팔로알토 그리고 코앞에 있는 실리콘밸리 그곳은 미국의 혁신 문화의 중심이죠. 기술과 혁신 그리고 미국이 가장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스타트업 정신이 살아있는 곳 바로 실리콘밸리예요. 그 실리콘밸리에서 정말 성공하고 내놓으라 하는 집안의 자녀들이 뽑는 드림스쿨 넘버 1이 스탠포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스탠포드 같은 경우는 우리 이쪽 서부 웨스트코스트의 탑 아이빌릭 스쿨이라 그러면은 딱 맞을 거예요. 지금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은 실리콘밸리 스탠포드라는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으로 원서를 냈다는 것은 최전선, 그러니까 프론트 라인에서 치고받고 어드미션을 이 네이션와이드 탑 5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에듀케이션 컨설턴트도 있잖아요. 그쪽에도 큰 곳이 몇 곳이 있는데 정말 팀으로 움직여요. 팀으로. 저도 콜라보 했는데 장난 아닙니다. 클래스 오브 2028 스탠포드의 그 기록만 봐도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원서가 애플리케이션 넘버가 56,378 정도의 last few years 계속 그랬어요. 56,000에서 뭐 몇천 적고 많고 하지만 5만이 훨씬 넘는다는 건 끔찍한 사실이죠. 그리고 acceptance rate를 last few years 보면 consistent하게 during the COVID하고 지금까지 1,700에서 거의 2,075 around 그쯤이고 그리고 acceptance rate가 3.6에서 4.2 approximately 그 정도니까 잔인한
이 경쟁을 겪은 거죠. 그러니까 이 팔로알토 지역이나 이 스탠포드 지역의 학생들은 정말 드림스쿨이지만 여기는 스탠포드 옛날에는 훅 들어갔던 학생이 올해도 정말 아슬아슬한 기분에 합격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합격은 물론 했지만 올해도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탠포드 레거시 엄마 아빠가 거기에 나올 수도 있고 버클리 레거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마무지한 컨설턴트들이 탁 버텨고 그냥 정말 잘 코치를 하고 인재로 꽃피운 아이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학생들하고 전면 이 경쟁을 한 게 스탠리 학생인 거예요. 말을 하자면 정해진 숫자의 합격 자리를 놓고 너무나 많은 전국의 엘리트 학생들이 치열한 경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문이면 명문일수록 이 어떤 학생을 합격시킬까에 관해서는 스템 쪽으로 메이저하는 학생일지라도 이 스템에만 특출나게 이렇게 그 공부에만 빠져 있는 학생을 원치 않을 수가 있어요. 다방면에서 이 특출난 그 에리아에 하나의 우뚝 선 이 패션에 두루두루 다른 것도 이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남들하고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정말 뛰어난 인재를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스탠리 학생이 이 CS에 코딩이라든가 이런 앱을 출시하고 스타트업에 자기가 정열을 느끼는 이 코딩에 깊숙이 빠져들다 보니 이 다른 사람들하고 대인 관계도 조금 슬로우해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이 들어요. 저는 왜냐하면 정말 훌륭한 학생이지만 옛날에 그 하버드에서 그 러수시 있었거든요. 하버드하고 에이시안 오르게니제이션하고 러수시 있었는데 하버드 러수에서도 다 이미 보도되었지만 그 하버드의 그 러수에서 밝혀진 것이 있는데 그 러수 중에서 서로 그 디스커버리 그리고 서로 아규먼트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뉴욕 타임스가 대필 크게 이것을 그 기사화한 적이 있어요. 타임 매거진도 했고 여러 곳에서 이것을 기사화했는데 제가 그 당시 읽었을 때만 해도 상당히 저는 코리안이지만 굉장히 움츠려지더라고요. 너무 새드하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에이시안 그러니까 우리 아시안 속에 우리 한국 사람도 들어가는데 제가 속상했던 것은 그러니까 하버드 러스에서 이 뭐라고 우리 그 아시안 학생들을 말을 했냐 하면 positive personality, 긍정적인 성격, likability, 좋아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courage, 용기, kindness, 친절, and being widely respected, 남들이 이제 존경할 만한 character. 근데 these are the trait, 하버드에서 보는 그런 포인트거든요, 학생들한테. 그런데 Asian American applicants는 이것이 로우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벌레다 이거죠. 그래서 혹시 이 스탠리 학생이 이 CS 쪽만 파다 보면 이렇게 어드미션 쪽에서는 2D 학생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뭐에 한두 가지에 그냥 expertise가 있으면서 이렇게 스파이크를 주면서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불안해 보이긴 합니다. This is just my opinion. 제 생각에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땐. 그리고 이제 탑 10 정도가 노려보려면 거의 랭킹이 살릿하게 5% 정도, 탑 5%는 유지해야 그래도 프로필을 우리가 그래도 안전하다고 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괜찮은 정도인데 스탠리 학생 이 전체적인 그 프로필을 자세히 다이브해서 보면 at one point 9th grade에서 11th grade or early senior year까지 B가 약 2개 정도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GPA는 senior year까지 GPA 같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4.42에 1590이다 그러면 와우 그러지만 팩트는 이런 탑 플러스 IB 플러스에 어디를 했냐 하면 스탠퍼드, MIT, U 시카고 이런 데가 센 학교들이잖아요. 특히 especially CS. 또 한 가지 또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자료를 제가 이쪽 저쪽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스탠리 학생이 early decision이라든가 restrictive early action을 한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early를 같이 write 했으면 좀 더 찬스가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Especially Stanford 같은 경우에는 REA, restrictive early action is Stanford's non-binding early application option인데 그것도 흔적이 안 보입니다. 스탠리 학생이 쟤는 콤사로 했기 때문에 불합격한 거야.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인트로에서 말씀드렸죠. Holistic review는 there's many other areas.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또 한 군데 있죠. 어떠한 에세이를 제출했는지 이 어드미션 트렌드가 바뀐 것도 우리 학생에게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affirmative action이에요. 그 affirmative action이 폐지된 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론칭을 또 했어요. affirmative action은 그 소수인종 보호 정책이었잖아요. 그게 폐지된 거예요. 그런데 또 요즘 어드미션에서 이렇게 affirmative action에서도 분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시아인에게 불리한 다른 무브멘트가 있었어요. Affirmative Action Minority 소수민족 보호 정책이 이게 폐지됐을 때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우리 한국 학생에게 잘 되지 않을까? African American이라든가 Hispanic population도 속해 있으니까 그 학생들보다 우리 한국 학생이 테스트 스코어도 높을 수도 있고 또 GPA도 높을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합격 찬스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겠지만 이 HSI라는 이런 무브멘트와 또 다른 여러 가지 무브멘트가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HSI, Hispanic Serving Institutions라고 캘리포니아는 Hispanic population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미 UC Merced하고 UC Riverside, UC San Diego 이미 HSI가 진행 중인 것으로 UC에서 가장 상위권인 UC Berkeley, UC LA도 HSI emerging이에요. 곧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UC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탠리 학생이 UC를 소복하게 원서를 냈는데 그곳에 모두가 다 불합격을 했어요. UC에 5개 지원을 했어요. UC에. 그런데 그 5개에 몽땅 리젝트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캘리포니아 대학 2022년도에 히스패닉과 라틴을 증가시키는 이니시에이티브 무브멘트가 있었어요. 연방에서 내셔널 레벨에서 움직이는 GSI라는 것이 공인이 됐어요. 그것은 UC의 9개의 모든 캠퍼스에서 히스패닉과 라틴계의 적어도 25%가 히스패닉과 라틴이 되어야 된다는 학생을 배출해야 되는 그런 조항이에요. 혹시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UC가 다 캘리포니아에 있잖아요. 거의 히스패닉하고 라틴계의 population이 인구가 close to 40%, 41% 이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번 투표했다 그러면 무시무시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탠리 학생이 UC Berkeley와 UCLA에서 다 리젝트를 받았는데 2022년, 2023년 정도를 우리가 대략 UCLA, UC Berkeley, CS 전공의 입학률을 보면 UC의 탑 2 스쿨의 last few years acceptance rate 합격률 around 9%였지만 CS 전공으로 한 학생들은 반도 안 됐어요. 최전선의 어드미션에 이 어드미션 그 자체가 치열한 경쟁인데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또 가장 치열한 CS 전공이었던 거죠. 정말 잘못 움직였다간 불합격에 탁 걸리는 지뢰밭인 거예요.
다음엔 스탠리 학생의 신의 한 수가 있습니다. 스탠리 학생은 지금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영상 2편에서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